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국인.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나라에서 온 당신이 뭘 알아? 우리 가문을 어떻게 보고? 알프스 지역의 150년 된 호텔에서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통과 가문을 중시하는 중년의 신사와 젊은 남성이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이런 소란이 있는지 지금부터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체르마트의 알프스 산장 호텔 샬레 로얄의 레나입니다. 우리 가족이 3대째 운영하고 있는 호텔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마터호른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우리 호텔은 15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유럽 왕실과 전 세계 상류층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죠. 통나무로 지어진 전통 건물과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 100년 된 샹들리에까지 호텔의 모든 것이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자 체르마트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지난해 겨울, 제가 한국인 건축가 서준우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MIT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스위스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러 온 그는 제가 만난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처음엔 부모님께 준우를 소개하는 것조차 망설였습니다. 호텔의 미래를 물려받을 저에게 부모님이 바라시는 배우자상은 분명 스위스 상류층 출신이었으니까요. 특히 아버지는 호텔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자는 제안조차 완강히 거부하실 정도로 전통을 고수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상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호텔의 전통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동양인이라며 크게 반대하셨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고 아버지는 호텔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셨죠.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굽히지 않았어요. 6개월간의 긴 설득 끝에 부모님은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준우를 가족으로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호텔 운영에서도 준우를 철저히 배제하셨어요. 그러던 올겨울 50년 만에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이 계속되었어요. 150년 된 우리 호텔의 낡은 난방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고 직원 숙소의 난방은 완전히 고장 나버렸죠. 고급 호텔에 걸맞지 않은 차가운 객실에 투숙객들의 불만이 쏟아졌어요. 베테랑 직원들은 하나둘 사직서를 제출했고 예약 취소도 잇따랐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부모님의 한숨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우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도를 호텔에 도입하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폭발하셨죠. 150년 전통의 스위스 산장 호텔에 동양의 것을 들여놓는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시며 준우를 당장 호텔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셨어요. 저는 이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제안이 호텔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자존심과 150년 전통 앞에서 망설여졌어요.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1월의 어느 날 우리 호텔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왕실의 멤버인 켄트 공작 부부가 묵고 있던 스위트룸의 난방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한밤중에 객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공작 부인이 심한 감기 증세를 보였죠.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사과를 하셨지만 공작 부부는 이미 크게 화가 나 있었어요. 150년 전통의 명문 호텔이라고 추천받고 왔는데 이게 무슨 서비스냐며 즉시 체크아웃을 요구하셨죠. SNS에는 공작 부인의 일행이 올린 불만 후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독일의 자동차 회사 CEO 등 VIP 고객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했어요. 150년 동안 쌓아온 호텔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원들의 불만도 폭발했어요. 난방이 고장난 숙소에서 지내던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거죠.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수석 콘시어지마저 떠나겠다고 했어요. 호텔의 중추 시스템이 하나둘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호텔 협회에서는 경고장을 보내왔어요. 5성급 호텔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아버지는 매일 밤 호텔 라운지에 홀로 앉아 위스키를 마시셨어요. 150년 가업을 자신대에서 망치게 생겼다며 자책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준우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어요. 몇 번이고 온돌 시스템을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 모든 불상사가 동양인 사위를 들인 탓이라며 집안의 기운이 나빠졌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우리 호텔의 수석 셰프가 짐을 싸서 나가고 있었어요. 추운 주방에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없다면서 호텔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더군요. 재정 상황도 심각했어요. 난방비가 전년 대비 3배나 늘었고 예약 취소로 인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은행에서는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고 매각 제한을 하는 호텔 그룹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울면서 준우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못한 제 잘못 같았거든요. 하지만 준우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말했죠.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호텔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최대 성수기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체 난방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객실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고 수도관은 얼어붙었으며 긴급 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호텔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그날은 분주했던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호텔은 전 객실이 예약으로 가득 찼고 VIP 투숙객들로 북적이던 중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정전과 난방 시스템의 완전한 고장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로비에는 분노한 투숙객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스위스 최고의 럭셔리 호텔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고성이 오갔죠. 특히 심각했던 건 20층 스위트룸에 투숙 중이던 두바이 왕족 일행이었어요. 그들의 어린 자녀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진 거죠. 아버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150년 호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대체 난방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평소 객실당 300만 원이 넘는 요금을 받는 최고급 호텔에서 석유난로를 들여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 준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MIT 시절 연구했던 긴급 온돌 시스템을 설치해보자고 했죠. 처음에 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아버지는 남편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국인,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 조차 잘 보이지도 않는 나라에서 온 당신이 뭘 알아? 우리 가문에 전통이 있어. 하고 고함치셨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장 두바이 왕족의 변호사가 법적 소송을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별다른 방법이 없자. 아버지 마지못해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준우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특수 전열 패널과 온도 조절 장치를 긴급 공수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밤새 작업했죠. 가장 먼저 아픈 아이가 있는 두바이 왕족의 객실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영하까지 떨어졌던 객실이 단 2시간 만에 따뜻하게 데워진 거예요. 바닥부터 올라오는 온기가 방 전체를 포근하게 감쌌죠. 놀라운 건 에너지 소비량이 기존 난방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두바이 왕족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오히려 우리 호텔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창의적인 해결책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두바이의 호텔 체인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다른 투숙객들도 하나둘 온돌방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류머티즘을 앓고 계시던 한 노신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숙면을 취했다며 감격해하셨죠. 입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온돌방을 체험하고 싶다며 새로운 예약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셨어요. 150년 전통이 깨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반응에 안도하시는 눈치였죠. 특히 난방비가 크게 절감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준우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했어요. 온돌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난방을 넘어서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우리 호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산 넘어 산이었죠. 이제 부모님을 제대로 설득해야 했으니까요. 준우는 부모님께 한국 방문을 제안했어요. 직접 온돌의 가치를 경험해 보시라는 거였죠. 과연 완고한 부모님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추운 1월의 어느 날, 우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마지못해 따라오신 듯 했죠.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은 영하 15도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스위스보다 더 추운 날씨에 부모님은 놀라셨죠. 이런 추위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며 조금 놀라시는 눈치였어요. 준우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향한 곳은 서울 북촌의 한 고급 한옥 스테이였어요.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이곳은 준우가 특별히 골라둔 숙소였죠. 방으로 안내받은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바깥은 매서운 한파인데 방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거든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난방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거지? 라디에이터를 찾으시던 아버지께 준우가 온돌의 원리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죠.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방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는 원리라고요. 특히 놀라운 변화는 아버지의 무릎에서 일어났어요. 20년 넘게 류머티즘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온돌방에서의 숙면 덕분이었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이후 우리는 경북 안동의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수백 년 된 전통 가옥들이 현대적 난방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며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에 부모님은 감탄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온돌의 구조를 유심히 살피셨죠. 이런 지혜가 수백 년 전부터 있었다니.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존경의 톤이 느껴졌어요.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 혁신을 수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강원도의 한 럭셔리 리조트도 방문했어요. 온돌 난방을 도입한 최고급 호텔이었죠. 매출이 30% 증가했다는 총지배인의 설명에 아버지는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말씀에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죠. 어머니는 온돌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욱 행복해하셨어요. 평소 불면증이 심하셨는데 따뜻한 바닥에서 주무시니 숙면을 취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스파에서나 느낄 수 있는 힐링을 매일 밤 경험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준우에게 먼저 말을 걸으셨어요. 우리 호텔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준우의 눈이 반짝였죠.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우리 호텔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150년 전통의 스위스 산장 호텔이 한국 전통 문화와 만나 어떤 혁신을 이뤄낼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우리 호텔은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을 초청하셨죠. 우리 호텔의 자존심이 걸린 일인 만큼 최고의 기술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첫 삽을 뜨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50년 된 호텔 바닥을 걷어내자 심각한 부식이 발견된 거예요. 목조 건물 특성상 오랜 습기와 부식으로 기초가 많이 약해져 있었죠. 공사 기간이 2배로 늘어날 것 같다는 말에 아버지의 안색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한국의 장인들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전통 온돌의 구들장 원리를 활용하면 습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옥의 습도 조절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아버지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시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장 큰 도전은 호텔의 클래식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150년 된 앤티크 가구들과 빈티지 카펫, 그리고 호텔의 상징인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이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뤄야 했거든요. 준우는 밤낮으로 도면을 그렸어요. MIT에서 연구한 첨단 건축 기술과 한국 전통 온돌의 원리를 접목시켰죠. 특히 스위스의 엄격한 건축 규제를 충족시키면서도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설계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공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각 객실마다 다른 구조와 크기에 맞춰 온돌 시스템을 개별 설계해야 했어요. 한국의 장인들은 밤낮 없이 작업했고 현지 기술자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의 기술을 배워갔죠.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사 중인 객실에 시험 삼아 들어가 본 하우스키퍼가 마법 같다며 감탄했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포근한 온기가 마치 자연스러운 햇볕 같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어요. 한국 장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셨죠. 심지어 직접 한국어 인사말도 배우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어느 날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시던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혁신이구나.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거야.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젊은 시절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마침내 2달간의 긴 공사가 끝나갈 무렵 첫 시범 객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준우는 그 객실에서 하룻밤을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스위스 알프스의 차가운 겨울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온돌방의 따뜻함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호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준우의 어깨를 토닥이셨죠.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호텔의 변화는 유럽 전역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BBC와 CNN은 전통과 혁신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호텔을 특집 보도했고 스위스 최고 권위의 호텔 매거진은 표지 기사로 우리 이야기를 다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난방비 절감 효과였어요. 온돌 시스템 도입 후 3개월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사용량이 기존 대비 70%나 감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스위스 환경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친환경 호텔 인증을 수여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두바이 왕족의 호텔 체인을 시작으로 프랑스의 리츠칼튼, 영국의 포시즌스까지 유럽의 유명 호텔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줄을 이었죠. 심지어 마터호른 밑에 있는 경쟁 호텔들도 우리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며 연락해왔어요.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호텔협회 강연에서는 한국 온돌의 우수성을 열정적으로 설파하시고 미팅에서는 한국식 인사로 시작하시더군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요 라고 웃으셨죠. 호텔의 콘셉트도 새롭게 바뀌었어요. 알프스에서 만나는 한국의 온기라는 테마로 전통 유럽 호텔의 품격에 한국의 미를 더했죠. 로비에는 한국 도예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레스토랑에서는 한식 퓨전 코스를 선보였어요. 온돌방에서는 한복을 걸친 채 차를 마시는 프로그램도 인기였죠. 투숙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을 앓는 고객들 사이에서 우리 호텔이 힐링 호텔로 소문이 났죠. 한 저명한 피아니스트는 온돌방에서 자고 나면 손가락 통증이 사라진다며
매달 우리 호텔을 찾아오시더군요. 예약은 2년치가 꽉 찼어요. 객실 요금이 30% 인상됐는데도 대기자가 줄을 이을 정도였죠. 유럽의 상류층 사이에서는 우리 호텔의 온돌방을 경험해보는 것이 일종의 스테이터스가 되었다고 해요. 준우는 이제 유럽 전역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있어요. 전통 건축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MIT에서 특강도 했죠. 스위스 건축가 협회에서는 그를 올해의 혁신 건축가로 선정했고 한국 정부에서는 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했답니다. 얼마 전에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호텔을 방문한 스위스 대통령이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라며 극찬을 하셨거든요.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만찬에서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양국 문화 교류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죠. 아버지는 요즘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전통 온돌장인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그토록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우리 호텔은 이제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문화가 교차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150년 전통의 스위스 산장 호텔이 한국의 온기를 만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오늘도 저는 호텔 테라스에 서서 마터호른의 웅장한 설경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호텔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15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 있는 알프스 산장 호텔이지만 그 속은 놀랍도록 달라졌죠. 마치 오래된 와인이 숙성을 거쳐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호텔 투어 프로그램에서 직접 온돌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시곤 해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알프스의 추위를 이겼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죠. 특히 자랑스러운 건 직원 만족도예요. 따뜻한 근무 환경 덕분에 이직률이 제로가 되었고 오히려 유럽 최고급 호텔들의 베테랑 직원들이 우리 호텔로 이직하고 싶다며 연락해 오고 있죠. 우리 호텔은 이제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매달 한국의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한국 전통 음악 공연도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다음 달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체르마트 마을 전체를 친환경 난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게 된 거죠. 준우의 기술력과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전체를 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전통이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란 걸요. 한국의 온기가 알프스의 차가운 공기를 녹이고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호텔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150년 전통의 스위스 산장 호텔이 한국의 지혜를 만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마터호른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미소 짓습니다. 이번 사연은 알프스 호텔의 한국식 온도를 접목한 레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힐링 감동이었습니다.